훈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훈육이 뭔지 혹시 단어 사전이라도 찾아보신 분 계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있는 거 이거 보이죠?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아이고, 인터넷에서 그냥 저기 뭐지야, 사전 찾기만 해도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내가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훈육이라는 거를 보시면 여기 보면 가르칠 훈자, 가르칠 교자예요. 영어로 그냥 education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통속적으로 사용할 때 앞에 moral을 붙여요.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거가 들어갈 때 훈육이라는 말을 따로 쓰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말 대신에. 그 뒤에 보면 여기에 보면 또 훈육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조금 더 어려운 말인데 훨씬 더 뭔가 가르침을 받다 뭐 이런 거에 더 포커스를 둬서 여기서는 moral influen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도덕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훈육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아이를 훈육시키려면 내가 도덕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내 아이가 훈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를 훈육하기 전에 여러분이 훈육을 할 만한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내가 도덕적으로 이 아이에게 헷갈리게 하지 않는가. 할머니 집에서는 이래도 된다 그랬다가 뭐 엄마 기분 나빴을 때는 절로 가라 그랬다가 엄마 기분 좋을 때는 막 이리로 오라 그랬다가 그게 다른 얘기예요. 그쵸? 그다음에 또 하나 도덕성에 관련된 훈육이라는 건 예의나 뭐 이런 무슨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사회성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훈육은 도덕성에 훨씬 더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뇌가 도덕이라고 언제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도덕적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도덕적입니까? 그것도 사회생활에서 말고 가정에서 여러분은 부인에게 혹은 남편에게 혹은 내 아이에게 도덕적으로 행동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훈육이라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내가 도덕적으로 지금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가. 도덕적인 판단이 쉬운 것 같았으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도덕성 가지고 난리치지 않죠. 어렵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른이 도덕적으로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당연히 아이들이죠. 네, 그래서 3세 이전에 이 아이에 대해서 훈육에 대해서 자꾸 심리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훈육하고 심리하고 두 개를 반드시 분리해 주세요. 심리는 개인적이어야 또 돼요.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짜증 내도 돼요. 나 혼자서 뭐 난리를 쳐도 돼, 책을 집어 던져도 되고, 나 혼자서. 그런데 도덕이라는 거가 들어가면 내 친구 앞에서 책을 던질 것인가? 책을 던지는데도 그 친구의 얼굴 쪽으로 던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화가 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내 책을 살짝 들었다가 이렇게 꽉 놓는 정도만 할 것인가? 그게 훈육이에요. 훈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순하게 예의를 가르치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거가 아니라 나와 남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훈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하고 아이하고의 관계도 별로 안 좋아요. 혹은 뭐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지만 엄마하고 아빠가 사이가 항상 좋지 않잖아요.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나쁘고 또 뭐 우리가 시어머니하고도 잘 지냈다가 어떨 때는 또 짜증나서 막 속상하고 서로 서운하기도 하고 관계라는 것은 수많은 감정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 수많은 감정에 노출됐을 때 그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소위 말하는 훈육이 되는 거예요. 훈육은 무조건 도덕성 교육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훈육을 단순하게 아이한테 예의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셨다가는 굉장히 오산이에요. 예의는 사회성이고요. 훈육에서의 도덕성은 지금 나 자신부터 내가 도덕적인 인간인지 아닌지. 오죽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중용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중용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 혼자 있을 때 가장 경계해라잖아요. 혼자 있을 때 마음가짐이 자기의 도덕성에 다돼요. 우리 혼자서 살인도 하잖아요. 뭐 마음속으로 죽였다가 살렸다가 수없이 더 많이 하죠. 그거를 참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가는 거, 그거가 도덕성에서의 silver rule, 은율이에요. 황금률은 뭔지 아세요? 황금률은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져야 돼요. 내가 그냥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질문들이 첫 번째가 내가 잘못하지 않을까 되게 두려워하는 거. 그건 뭐 부모면 누구나 다 그렇죠.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잘못 키웠을까 봐 안 두려워하실 것 같아요. 아이를 낳은 부모라는 거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혹시 잘못하는 거 없나 계속 돌이켜 봐야 되는 거가 우리의 도덕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욕먹기 싫어서는 또 다른 이야기죠. 그쵸? 질문의 범위가.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내가 옳다라는 걸 남편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시어머니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도 저는 그거는 도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나와 내 아이의 관계를 뭐로 잡겠다라는 커다란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이야기를 간단하게 줄이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훈육은 도덕성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아이의 훈육에 대해서 고민하기 전에 나의 훈육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 내가 지금 내 아이에게 이거 하지 마라고 한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이었는지, 내가 지금 내 아이에게 너무 잘했어라고 이야기했던, 너무 기분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잘했어라고 얘기한 이 마음가짐이 정말 도덕적인지, 다른 아이를 밟고 일어서는 거를 내가 엄청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평상시에 나를 되게 무시했던 옆집 아줌마의 애기보다 내 아이가 훨씬 예의 바르게 인사를 되게 잘해서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아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늘 너무 멋있었어. 제키 진짜 오늘 엄마가 기분 너무 좋아.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올바른 훈육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건 똑같잖아요. 훈육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도덕적인 결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 같이 고민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내 아이가 행복한 것보다 내 아이 주변의 아이들이 행복해야 내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왕따, 뭐 무슨 오만 폭력 이런 거 왜 일어나요? 걔네들 왜 그렇게 나쁜 짓 해요? 걔네 안 행복해서 그래요. 내 아이 주변에 행복한 아이가 많으면 내 아이는 당연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내 아이가 아무리 행복해도 내 아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안 행복하면 그 행복한 아이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공격하고 질투하고 막 몰아내려고 그러지, 그 아이의 행복을 박수치고 추켜 세워주지 않아요. 우리의 훈육의 목표가 뭔지 너무 궁금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의 심리 상태를 알고 싶다고 그러는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제가 이런 질문 드려서 되게 죄송한데 그런 거죠. 심리 상태를 아는 거, 우리가 아는 거에 너무 집착해서 자꾸 질문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더 이해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아이의 마음을 더 받아줄 것인가? 이런 거는 되게 논리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을까? 더 근원적인 질문은 뭐냐면 말로 설명 안 해도 딱 알아차리려면 내가 이 아이의 뭐를 봐야 될까에 포커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아이의 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이 아이의 호흡이 느린지, 호흡이 빠른지, 콧물이 흐르고 있는지,
우리 아기가 12개월이에요. 젖병 빨아야 돼요. 그런데 외출하고 갔다 왔더니 얘가 콧물이 나오기 전에 코가 살짝 막혔어요. 그럼 젖병 빨면은 숨 멈추고 빨아야 되는데 빨다 보면 코가 막혀 있으니까 숨 못 쉬니까. 그럼 아기가 젖병 빨다가 울다가 짜증내다가 막 이러겠죠. 근데 그걸 자꾸 심리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래서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아이의 감각 환경을 꼭 살펴주셔요. 감각이 먼저 해결이 되면 웬만하면 아이들 스스로가 굉장히 스스로 훈육 잘 해요. 네. 그리고 감각 환경이 해결이 되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들보다 훨씬 더 정서적으로 옳아요. 우리보다. 원래 아이들이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성경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왜 어린이 따라하면 천국 간다 뭐였더라 하여간 그런 류의 말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이야기. 그건 어린이가 순수해서가 아니에요. 어린이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어른에 비해서 몸에 솔직하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의 몸의 감각을 무엇을 줄 것인가에 우리는 진짜로 많이 포커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갔을 때 훈육에 관련되는 36개월 전에는 훈육하면 변형계에서 손상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배운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 이거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11개월 된 아기가 요렇게 갖추어진 환경에서 엄마가 떠먹여주는 것만 먹는 아기가 있고 이렇게 떡칠하면서 먹는 아기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두 아이 중에 누가 훨씬 더 먹을 때 감각을 많이 써요? 얘예요, 얘예요? 얘예요. 네. 누가 더 몸을 많이 써요? 얘예요, 얘예요? 얘예요. 네. 누가 더 엄마한테 수많은 감정 표현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엄마가 떠먹이면은요, 엄마 핸드폰 하면서도 애기 충분히 떠먹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앉혀갖고. 그런데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우리들 마음이 어때요? 저 청소를 어떻게 할까? 쟤 저거 딱 찢어가지고 이거 빨갛게 올라오면 어떨까? 아이고, 저러고도 쟤는 웃고 있네. 우리한테 수많은 감정이 들어오죠. 네, 이 수많은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아이한테. 이 아이가 훨씬 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을까요? 얘가 훨씬 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을까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윤리적이겠어요? 얘가 훈육을 잘 받아서겠어요? 아니에요. 얘는 감각 데이터가 많아서 그래요. 감각 데이터를 하나도 안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다 키워놓고 36개월 돼서 다시 훈육을 하면 그럼 다시 내 감각대로 키우는 거잖아요. 변연계가 혼나서 망가지는 건지는 저는 일단은 배운 바가 없어요. 네, 신체적으로 학대당하는 거, 감정적으로 학대당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학대한다고 치면 목소리나 말투나 아니면 그 아이의 감각 환경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아이가 정서적인 학대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감각을 생각해야 돼요. 엄마가 열받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말해요, 안 해요? 애기 안고 있어도 말 안 하잖아요. 인상 찌푸리고 있고 호흡해요, 안 해요? 호흡 안 해요. 저 지금 벌써 호흡 다치잖아요. 기분 좋으면 호흡을 더 많이 하고 날숨 훨씬 더 많이 길고. 그럼 애가 안고 있어도 이미 나의 기분 때문에 이 아이의 몸에 들어오는 감각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감각 데이터가 많으면 이 아이의 정서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감각 데이터가 없는데 그 감각을 말로 계속 설명해요. 엄마 표정 완전 없이. 그럼 아이는 힘들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애기 아빠예요. 네. 애기가 목욕하고 나오면 아빠도 홀라당 벗고 애기하고 같이 막 이렇게 구르고 기고 막 이러면서 놀았어요. 애기가 기고 있을 때 다 우리처럼 앉아가지고 아유 애기 잘 기네. 어머 저거 먹는다 얘. 쟤 먹지 마라 그래라. 이러고 놀았어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지금 컴퓨터 모니터 앞에 있잖아요. 이 화면에 여러분 가슴을 완전히 갖다 대고 아빠 얼굴 이렇게 보세요. 어때요?
이렇게 볼 때랑 완전 다르지 않아요? 이 감각이 있으면 아, 지금 우리 엄마가 화났다. 우리 아빠 기분 나쁘다. 저럴 때는 하면 안 된다. 이거 얘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뇌 구조에 문제가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각적인 거로 집중하지 않고 계속 우리 아이의 심리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훈육이라든지 다른 걸로,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을 다른 시각으로 자꾸 갖다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도 나도 방법이 없어요. 나는 육아 못하는 엄마 되고 내 아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 되고요. 네. 그래서 훈육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누구부터? 엄마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3세 이전에 도덕성을 발달시켜야 될까요? 사회성을 발달시켜야 될까요?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 봅시다. 얘가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먹고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어른들, 우리의 감정 상태와 우리의 대응이 다양하겠어요? 매일 똑같겠어요? 내가 피곤한 날은 좀 그만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이 온몸에서 그게 나올 거고, 내가 신랑이 막 갑자기 보너스를 한 500만 원을 갖다 줬어요. 그럼 막 얘가 난리를 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래 500이 들어왔는데 야 더해 이럴 수도 있죠.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요. 그런데 숟가락으로 떠먹이고 거기다가 이거 아이패드 켜가지고 뽀로로 켜갖고 애 앞에 이렇게 딱 갖다 놓고 그럼 얘가 보는 화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감각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다양한 감정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그러면 훈육을 해야 되는 거죠. 3세 이전에 가르쳐야 되는 것은 사회성이고요. 사회성은 18개월이면 나와요. 인간의 뇌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져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기들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하면 애들이 미친 듯이 쳐다보지 않아요? 눈도 안 깜빡거리고 뚫어지게 쳐다보잖아요. 왜 뚫어지게 쳐다보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궁금해서예요. 왜 궁금하죠? 이해하고 싶으니까. 인간의 뇌는 타인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어요. 그게 18개월 때 거의 피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8개월쯤서 되면 다른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 거, 이걸 싫어하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사회성과 훈육, 사회성과 도덕성의 차이를 얘기를 해봅시다. 사회성은 이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하고 되게 잘 지낼 수 있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도덕성은요,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양심에 찔려서 죽을 것 같은 거를 배우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달라요. 뭘 3세 때 가르치고 싶으세요? 3세 때는 당연히 사회성이에요. 그래서 훈육이라는 개념으로 들고 들어가면 아기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아직 도덕에 관련된 도덕 판단이라고 그러죠. 도덕 판단 얼마나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되게 자주 들었던 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엄청나게 때렸고, 그 아이가 거의 경추 손상 때문에 완전히 하반신, 완전 거의 전신마비돼서 누웠어요. 중학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때린 그 아이 A가 때린 애고 맞은 애가 B면 A 도덕적으로 옳지 않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B가 A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엄청나게 폭행을 한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전부 다. 그래서 얘가 중3 때 처음으로 A가 되게 작았고 B가 되게 컸는데 중3 때 처음으로 A가 B보다 커졌어요. 방학 때 갔다 왔는데. 그래서 B가 너무너무 놀라니까 갑자기 A가 B한테 당했던 게 감각적으로 막 생각난 거예요. 아, 큰 사람은, 힘센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래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B가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이제 다친 거죠. 그러면 도덕적으로 누가 더 옳아요? A가 옳아요? B가 옳아요? 이거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판단 못해요. 이게 훈육이에요. 이럴 때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뭐가 훈육이냐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가 훈육이에요. 아주 간단한 질문처럼 보이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거를 계속 질문을 당한 아이가 매번 자기가 이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그건 사회성이 아니에요. 그건 도덕성에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질문을 너무 간단하게 yes, no로 대답하라고 강요받으니까 그 아이에게 오히려 도덕성이 생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훈육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거하고 반드시 연결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